안녕하세요. 최재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재훈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병원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까지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세무조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세무조사라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개인의 아니면 법인의 재산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 그걸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무조사라는 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뭐 일명 얘기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했을 때 4년이나 5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 조사를 의미하고 비정기 조사인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벌었는데 세금을 적게 낸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탈세 제보를 받았다든지 어떤 특이한 경우에 하는 그렇죠. 형식입니다. 그리고 계절별로도 또 나오는 조사가 조금씩 다르다면서요. 이거는 약간 이제 국세청 내에서 실무적인 부분이긴 한데 보통 이제 인사동이 1월 달인데 1월 달에 나오면은 좀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좀 세게 한번 꼼꼼하게 보고요. 연말에 있어서는 좀 인사이동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보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보통 신고가 3월하고 5월이잖아요. 3월은 법인세 신고, 5월은 소득세 신고. 보통은 이제 그 신고 끝난 이후에 이제 착수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체크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일단 서류부터 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통지서에 보면은 조사 대상 연도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 연도에 내가 신고한 것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소명 요구서가 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소명 요구서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렇죠. 뒷부분이 주 메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왜 나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좀 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이 현금 영수증 누락이라든지 카드 매출 누락이라든지 진료비 누락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잘 없는데 인건비 누락도 가끔 나온다면서요? 네. 병원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국세청도 다 압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관행이 이루어지는지. 관행에 대해서 일단은 알고 있죠. 하지만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닥터 이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연봉 계약을 세후 계약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 2천을 달라. 그런 경우에 세전 1억 2천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건 세후 1억 2천인데 근데 고용주 원장님 입장에서는 거의 2억 이상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이제 유혹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 매출을 누락을 해서 따로 이렇게 전달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국세청이 다 압니다. 그래서 페이닥터의 매년 연봉의 흐름 또는 어떤 그 페이닥터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갓 나온 분이라든지 한 5년차, 7년차에 비해서 급여 신고가 작다.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매출 누락 받아서 따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고의냐 실수냐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실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고의죠. 뭐 세금 아끼려고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의도성에 있어서도 이제 국세청은 적극적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조세 이제 범칙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정액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 고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고의성 입증은 어찌됐든 국세청에서 입증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닥터하고 계약서를 세후로 이렇게 주기로 했다라든지 세금은 내가 이렇게 뭐 빼먹고 이렇게 주겠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문서적으로 국세청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고의가 해당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쪽에서 요구해서 실수로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본인이 이제 잘 갖춰야 됩니다. 이게 형사 처벌도 될 뿐만 아니라 세액 자체도 더 커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산세가 더 커지죠. 1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이 되면 물론 가산세 제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범칙 이제 검증이 들어갑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했지 않다라는 거를 좀 입증을 잘 해놔야 됩니다. 말씀인즉슨 조세 포탈액이 5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 과세 연도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탈세뿐만 아니고 이제 세금 계산서도 이제 거래질서 정상화 측면에서 하나하나를 이제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금 계산서 받을 때도 가공 거래처라든지 뭐 이상한 데서 이제 매입 자료를 부족하다 해서 저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조사 공무원이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12월부터 11월, 10월 이렇게 봅니다.
왜냐? 어차피 연말에 세금 얼마 나오겠다 이렇게 원장님들이 생각하는데 그거를 거꾸로 맞추려면은 이미 지나간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그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세청은 더더욱더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일단 수치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무조사란 어떤 것이고 어떤 성격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무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영상이 세무조사를 대응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